2020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재건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품고 원전 주변을 성화 봉송 코스로 잡은 일본이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후쿠시마의 제2빌리지, 바로 도쿄올림픽 성화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난 곳에서 20km 떨어져 있지만 일본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곳에서 사고 이전보다 1775배가 많은 방사능이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일본에서 첫 발을 떼는 곳은 도쿄가 아닌 후쿠시마입니다. 출발 장소는 바로 2011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 대피소로 쓰였던 제2빌리지인데, 일본은 이 상징적인 공간을 올림픽을 통해 알림으로써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린피스는 이 제2빌리지에서 방사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이 여러 군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로 안전 기준치의 308배, 원전 사고 이전에 비하면 177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재조사를 통해 같은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 급하게 제염 작업을 했습니다. 제2빌리지 홈페이지에 방사능 수치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과 인접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다면 국제 여론 기류의 변화를 이끌어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에서는 성화 봉송뿐 아니라 야구 경기도 열리게 되는데 심지어 이 지역 농수산물을 선수단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에 후쿠시마의 소고기, 채소, 쌀 등 선수촌에 공급할 항목들을 정하고 생산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전한 방사능의 두려움에 대한체육회는 내년 2월 도쿄를 방문하여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 재측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식자재를 공수해가고 방사능 수치 측정기를 들고 가 음식들이 안전한지 검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도 도쿄올림픽에 대하여 정부의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 영화 제작사는 태양을 덮다 후쿠시마의 기록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일본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며 후쿠시마의 그날을 영화로 고발한 것입니다. 영화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을 보여줍니다. 이후 닷새 동안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켰고 후쿠시마에선 상상도 못했던 원전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목격한 동일본 대지진 참사 속에서 영화는 일본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에 대하여 파고듭니다. 처음 직면한 대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총리와 관료들은 우왕좌왕하였고 정부는 무능력하게 현장 상황을 모른 채 국민을 달래기만 했습니다. 참사 당시 일본 정부는 실제로 패닉에 빠진 모습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잊어버린 듯한 아베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말하였고, 또한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쳐서 올림픽을 소비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의 선수들이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자국민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방사능은 결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성화 봉송 코스는 물론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물김 뉴스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